2024년 4월 9일 오후 1시 반 제255차 화요집회를 한변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일 제네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합니다. 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표결 없이 합의로, 이걸 보통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컨센서스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이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을 하고, 그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하였습니다. 22년 연속이라는 것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북한 인권 결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권법은 바로 지금부터 8년 전 2016년 3월 4일 앞에서 언급한 COI 보고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당시 재석 236명 중에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제정이 됐어요. 236명 중에 212명 찬성, 24명 기권, 반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됐는데 8년이 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해서 지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의 필수기구인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북한인권법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통진당 세력, 이미 해산이 됐는데 그 잔존 세력들이 또 지금 남아가지고 한몸이 되어가지고 전대미문의 천박한 여성비하, 이대성이 성상납을 했다든지, 극단적인 망언, 또 위법적인 사기 대출, 또 내로남불, 대물림, 40억 전관이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얘기죠. 이종관 전 검사장인데 40억 받은 것이 오히려 전관예우가 아니다. 전관예우를 했으면 160억을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관예우 후보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국회의 개헌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정말 200석도 가능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북한인권법은 2,500만 북한 동포를 그 인권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이 불공정과 내로남불, 반문명적 4대 정복과 반시장적 포퓰리즘 부패, 탈원전 등으로 국정을 파탄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그래서 2년 전에 정권 교체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걸 되풀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4월 9일 날 마지막 본투표가 남아있어요. 여기서 우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결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번영, 희망으로 바로잡은 국가 항로를 굳건히 지키고 조속히 이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되는 데 이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요구, 인류 보편의 가치와 자유통일,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22년째 했다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참 참담한 지경입니다. 2004년 최초에 김문수 지사에 의해서 국회에서 북한 인권이 발의됐습니다마는 11년 만에 2016년 3월 2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
2014년에 6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인 시민모임 올인모가 탄생이 됐습니다만은, 올바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당시에 야당이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야당이죠. 법의 그 핵심적인 내용 자꾸만 이 비틀고 방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 올인모를 이끌어 주셨던 김태훈 변호사님이 법은 만들 때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올바르지 않은 법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 통과됐지만은, 법이 제정됐지만은 지금까지 9년째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억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마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상당한 이슈가 됐어야 됐다고 맞는 건데,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는 선거 과정에서 이슈로 대두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도 정치권도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번 내일 선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21대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북한을 위식하는 종북 친북의 성향을 보이는 그러한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은 역시 북한인권법은 그대로 삼라된 상태로 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암담합니다. 우리 국민이 개개인은 상당히 정말로 IQ도 높고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또 영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산을 가진 대한민국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설립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많은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개인적으로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이 집단이 형성돼 가지고 이 분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은 정말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역사적 근거는 48년에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좌파 우파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반쪽으로 갈라진 이후부터 이 시작이 될 텐데, 대한민국이 이 남과 북으로 38선이 갈라진 이유는 먼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설명하기가, 남한이 분리가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분단 정책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반쪽이라도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로 형성되고 발전시켜 왔다는 측면이 강화되고, 현재 반쪽인 나라의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이 책임이 그런 우파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것은 좌파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수가 이러한 좌파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그러한 국민들의 상당수 과반수 이상의 또는 과반수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북한 인권을
또 부정하는 그 문제를 그 북한 인권의 참혹한 상황을 그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22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22대 국회 이후에서도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이 시민 운동의 역량은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또 찍어주시는 그런 헌신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뭐 이것은 그 동영상으로 올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끼리 이제 자담회 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떤 역량을 위축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서 북한 인권의 그야말로 실체적인 현상을 우리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향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20살 우리 청년까지도 여기 참여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또 이렇게 역할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이 한 명 한 명 더 늘고 또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내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22대 국회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인권 운동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 고민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9일 오후 1시 반 한변 사무실에서 제255차 화요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일이 바로 4월 9일 이제 22대 총선 본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본투표를 앞두고 저희는 참으로 비장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화요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상외로 이 여당이 지금 열세로 몰려가지고 지금 다수 의석은커녕 지금 패스트 트랙을 무력화시키는 180석을 야당이 지금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개헌까지도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발의할 수 있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을 지금 넘보고 있답니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남짓 했는데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국힘당 소속도 아니고 어느 당 소속도 아니고 제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를 덮어놓고 지지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 정권이 그동안 2년간 해봤을 때 대체로 그 방향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큰 정책은 다 방향도 옳고 수행 방법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윤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방향,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전 독주라든지 독선이라든지 이런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종석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왕수성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도 당혹스럽게 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지금 북한 주민은 반인도 범죄, 가장 인류의 양심을 참 고통을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폭정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4월 4일 날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에서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 정권을 규탄을 했어요. 조속히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국제사회는 협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게 뭡니까? 그게 북한 인권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6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북한 인권법입니다. 이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북한 주민에 대해서 민주화를 시키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잘못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런 활동을 전부 북한 인권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북한 인권법을 그 핵심 기구인 북한 인권 재단을 더불어민주당 북한 인권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사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자유통일을 위한 가장 밑거름이 되는 법인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선거에 쟁점에 나설 여유도 없어요. 뭐 지금 대파가 얼마니 말이야. 800원이니 2,000원이니 말이죠. 말시수 꼬투리 잡고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일이 이제 본투표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 8년 동안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시킨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2019년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시킨 정당입니다. 2020년에 또 뭡니까? 대북전단 금지법부터 강행 처리했어요. 그러더니 이번 총선에서 또 통진당 세력들과 또 한몸이 돼가지고 이 종북 세력을 또 국회에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어요.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또 그래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하나로 좀 밀어줘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인권 255차 화요 집회를 교대역 함전 사무실에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255차 화요 집회라고 했습니다. 참 2014년 10월에 시작한 화요 집회가 2016년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당연히 시행될 것으로 알고 또 1차적인 목표를 거두었기 때문에 화요 집회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지만은 사문화시켰습니다. 11년 만에 이렇게 간신히 만들어진 북한 인권법이 그냥 서랍에서 잠자면서 그 북한 인권법의 핵심인 북한 인권 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설립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인권법은 사문화됐습니다. 이것은 북한 인권법을 북한 인권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책임이 100%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그러한 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북한 인권법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세력과 북한 인권법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있다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대통령이 있던 재임기에는 북한 인권법이 참혹하게 대한민국에서 침체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북으로 몰래 보냈고 대표적으로 남한 그 사건은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면은 다시 남한 정부가 보낸다라고 하는 강제 송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 함으로써 탈북민의 그러한 그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된 것
그러한 그 효과를 기대했는지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현재 발생된 또 그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이러한 것을 총망라한 대한민국의 이슈가 이 총선에서 녹아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그때가 2003년 유엔 인권이사에서는 북한 인권을 결의한 지 지금까지도 매해 거르지 않고 22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도모하고 전 세계 인류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였지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시작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잠재우고 마는 이러한 형태이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전혀 노출되지 않고 이슈가 부각되지 전혀 한마디도 부각되지 않은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북한 인권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통일과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선거 결과 어찌 나오든 간에 우리 북한 인권의 목소리는 우리 희생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에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즘 선거를 앞두고 평소 우리가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내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데 때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오랜 세월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때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범법을 한 사람이나 또는 범법의 의혹을 가진 분들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성인이 되어서 또는 공직에 있으면서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분들이 내가 국민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자숙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에 있습니다. 여론, 언론, 신문을 보면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막 가는 분들만 뽑아야 되는구나 하는 여론 결과를 봅니다. 과연 그 여론을 믿어야 되는지, 때로는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하는 여론 기관에서도 발표하는 거 보면은 거의 도덕이 있거나 없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여론 표시가 됩니다. 과연 그분들이 올바른 여론을 하는 것인지, 오늘도 욕을 하고 과거 역사도 함부로 얘기를 하고, 어찌 보면은 그러한 역사에 대한 오염이라 할까, 역사에 대한 무지라 할까, 전혀 역사책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이 함부로 난무하고 여성을 폄하하고 노인을 폄하하고, 때로는 70년장 살아온 노인들이 대한민국을 피와 땀으로 오늘의 번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대에 엮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노인의
투표권까지 박탈하자는 희한한 말씀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살구나. 더구나 지금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휴전을 하고 있는 전쟁 중이고 남북이 총칼을 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최전방에서 언제 도발할지도 모르는 총탄이 날 줄 알는 앞선 데서 우리 젊은들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마치 평화는 외치면 되는 줄 아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내세우고 국방을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 상대편을 알아야 할 만한 위치마저 헐어버리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에 차단하고 있는 옹벽은 자유의 옹벽을 전달해주는 대북 학성기 방송이나 또는 풍선으로 자유의 흐름을 전달하고까지 막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보인지 또는 역사인식이 부족한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더구나 전 세계에서 우리 70대, 80대, 60대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와서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에 가까운 교육 수준에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 그저 평화만 내세우면 전쟁이 중지되고 평화가 얻을 수 있는 건지 평화는 철저한 국방의식과 적에 대한 철저한 의식과 그러한 방공의식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세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9일 오후 1시 반 한변 사무실에서 제255차 화요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게 된 이날은 바로 내일 4월 9일이 역사적인 22대 총선 본투표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생각지도 않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는 물론이고 180석 나아가서 개헌선까지도 바라보는 200석까지도 바라본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 바로 이 북한인권법을 8년 동안 사문화시킨 당입니다. 2016년 3월 3일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제정이 됐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해서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이 법만이치 작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근본을 작동을 발목을 잡는 그러한 정당이 어떻게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은 부각이 안 되고 2년 내내 입법 폭주로 방탄국계로 정부의 발목을 잡던 그러한 민주당이 지금 정권 심판이다 해서 다수당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180석, 200석 바라본다니 저는 정말로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내일 본투표에는 정말 양식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이 사문화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인류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 헌법적 가치를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